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연합정당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확정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들어갔지만 창당 발표 직전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전해숙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명 발표 직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조경태 최고위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이 발단이 됐는데요. 조경태 최고위원, 언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파는 세력과 종북 세력은 신당에 합류하지 말라는 매노 종북 신당 배제론을 펼쳤었습니다. 자,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 화합을 위해서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하라면서 못한다면 신당 발긴 명단에서 빠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조경태 의원이 친노, 비노 갈등을 줄이려는 발언이었다고 해명하자 평소 조 의원을 비판해왔던 정청래 의원이 다시 비난하고 나섰고 급기야 욕설까지 오고 갔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출신이신 전해숙 의원님,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좀 상당히 그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내용은 상관없고요. 네. 그 최고위원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어느 친노든 비노든 다 안고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최고위원 되셨으니까 좀 품어가는 그런 발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지금 친노 비노 갈등을 줄이려는 발언을 하면 오히려 그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이게 해묵은 갈등이에요. 네. 특히 뭐 또 정청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청년 때부터 이 선거를 통해서 서로 경합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냥 개인적인 갈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은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발표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도로 민주당이 됐다라는 건데요. 화면으로 역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의 말입니다. 다급한 민주당과 돈과 조직이 절실한 새정치연합이 짝짓기를 했다. 앞날은 안 봐도 뻔하다며 비난을 했는데 자, 정미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시나요? 네, 일단 동의를 하고요. 네. 지금 좀 전에 우리 전해숙 의원님 좀 난처하시니까 그냥 개인적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뻔하다는 건 앞으로의 상황이 너무 예견되는 거예요. 네. 조경태 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원은 그 안철수 의원 쪽 입장을 대변해서 불을 막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을 네. 막 걸면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면서 비노가 이제 힘이 세지는 듯해 보이니까 네. 그 친노하고 당연히 갈등이 더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지방선거를 그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해서 치러서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싸움을 더 심하게 하겠죠. 네. 네.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에 대해서 조금 좀 어두운 측면의 얘기를 하셨는데 어떨까요? 정미경 의원님이 아주 그냥 그게 좀 불거지니까 아주 즐거워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새누리당도 당명을 바꿔가면서 또 선진당하고 합해서 새로운 모양으로 총선 때 심판받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지난 한나라당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했는 것처럼 여기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자기 반성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반성 속에서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니 네. 즐거워하지는 않고 좀 뭐 방송에서 이게 지금 아침부터 싸우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라도 좀 웃어보려고. 네. 지금 뭐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앞날이 좀 안 봐도 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제1당의 좀 위치를 불안해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여당은 어차피 또 야당을 상대로 또 싸우고 야당은 또 여당을 상대로 또 견제하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측면에서 뭐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네. 민주당이 이제 인기가 없다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면서 시너지 효과로 지금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네. 새누리당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출마 선언 그 자체보다는 4대강 관련 발언이 지금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가뭄, 홍수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해서 국민들이 정말 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변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시행 과정에 있어서 담합이 있었다든지 또는 일부 부실공소가 있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우더라도 4대강 사업 자체는 필요하고 합당한 사업이었다. 네, 먼저 정 의원님, 김황식 전 총리의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토목, 치수, 국가의 이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순간에 대한 평가보다는 좀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판단이나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복덩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사례에서 그런 걸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말씀하신 걸로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 의원님은 어떠세요? 근데 그 4대강 치수는 다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누가 일거에 21조라는 거대한 빚을 지면서 일거에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순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를 안겨가면서 또 그리고 지금 그 세모녀 자살처럼 그렇게 그 복지에 들어가야 될 예산까지도 삭감해서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800만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실제로는 얼마나 줄여놨는지 지금 200만도 안 되게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만들어놨는데 저분이 그걸 알고 저런 말을 한다면 진짜 공범이고요. 모르고 저렇게 했다면 무능한 거예요. 부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네,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한 얘기인데요. 김 전 총리에 대해서 4대강 대독 총리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5년간 21조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렇죠. 저분이 최장수 총리잖아요. 네. 저도 국회에서 저분 이렇게 얘기하면 꼭 진짜 대독 총리라고 하는데 자기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그 적힌 대로 그냥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총리라는 위치는 대통령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턴할 때는 턴해줘야 되는데 저거 분명히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담합이고 턴키 방식으로 하면 비싸게 주고 있고 이거로 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해외에서 돌아올 때마다 뭐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럴 때 제가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강한 대통령제 국가예요. 사실 총리는 책임 총리제가 아니에요. 네. 사실 4대강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지. 그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께서는 김황식 총리의 책임하에 4대강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이슈가 뭐 활기차게 들고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하고 좀 멀어진 이슈가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많은 돈이 투입됐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원래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때 당시 치수 사업은 반드시 필요했고 사실 이거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돈 쓸 돈을 미리 앞당겨서 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국민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일단 네. 네. 아니 그런데 미래를 본다고 하지만 빚내서 집을 짓고 부도 날 정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저걸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 뭐 8조라는 그 빚을 갖다 줬기 때문에 지금 수도 요금 올린다고 난리죠. 그리고 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가스 요금 올려야 되죠. 전기료 올려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무리하게 빚내서 했는 사업 때문에 서민들이 지금 간접 세금을 갖다 더 많이 내는 그런 악순환을 일으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렇기 빚내서 때문에 해야 될 거는 또 빚내서 해야 박근혜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 그 새로 선거를 할 때 당명을 바꾸면서 우리는 4대강 반대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하고 틀린다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분이 만약에 친박에서 만약에 밀어서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다른 정부가 아니죠. 똑같은 거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아니, 네. 저 딱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사실은 그 빚내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안 하면 나중에는 이 살림이라는 게 우리가 가정 살림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네. 빚내서 하는 게 잘해서 모르는데 너무 무리하니까 부실공사 일어났죠. 그거로 인해서 지금 공기업이나 국가부채가 휘청거리죠. 그거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더 커졌죠. 아니, 이건 또 잘못된 거죠. 우리 의원님 또 4대강 사업으로 모든 거를 맞춰가지고 아니, 그때 우리가 네, 이제 지금 했다고 저희 하는데 스튜디오 안에서도 아니, 지금 그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국회에서도 우리가 그것 네. 때문에 단상 정가하고 뭐 그 통과 못하게 했는데 기어이 통과시켰잖아요. 아니. 대통령 명령으로 4대강 예산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라. 점차적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다 한 거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그 판단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역사가 판단해 줄 거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께서 어떤 식으로든 판단하실 지금도 거라는 벌써 거죠. 그 단합으로 제 턴키 얘기는. 공사에서 단합했는 거 문제 다 부실공사 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4대강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인데 새누리당에서 지금 3파전 구도가 확정이 됐어요. 예비 후보들 간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이깁니다. 네. 김 총리 연세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재미로 하시는 말씀이다. 나이가 많다 말씀을 하시는데 정몽준 후보하고 제가 알기로는 3살 차이입니다. 총리님께서는 4월까지 또 미국에 계시는 걸로 또 언론에 나고 우리 정몽준 대표님은 절대로 안 나온다고 언론 인터뷰를 계속 하셔서 저는 또 그런 줄 알고 저라도 그러면 헌신을 하자. 네, 자 정미경 의원님, 이 세 분 가운데 누가 후보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김항식 총리를,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 지금 민다고 하니까 네. 당심은 아마도 이제 김항식 총리 쪽에 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에서는 정몽준 전 대표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 중에 누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봤을 때 그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김항식 총리보다는 정몽준 전 대표하고 싸울 때 더 힘들 것 같아요. 더 힘들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김항식 전 총리의 이미지와 지금 박원순 지금 현 시장의 이미지가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은 정몽준 전 대표하고 싸우는 게 더 힘들어 보여요. 네. 전 의원님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 누가 힘들다 안 힘들다보다 그 김항식 총리가 상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문제를 이슈를 못 시켰어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더 야당보다 더 야당스럽게 그 현 정권을 비판을 해버려가지고 저 야당이 사실 이슈를 놓친 점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했고 또 오세훈 시장이 그 앞에 했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사업이다. 그 예전에 말 못했던 그 실정을 이번에 낱낱이 얘기하면서 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 감각적으로 우리 전혜수 의원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몽준 대표가 박원순 시장한테 더 네. 힘들다는 아니 걸.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최근 여론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정몽준 의원이 앞서는데요. 지난 5일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대신 김항식 전 총리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자 대결을 한번 볼까요?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의원이 출마할 경우입니다. 지난달 조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과의 격차가 거의 없었는데요. 격차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에는 여전히 두 자릿수 차이로 박원순 시장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전 의원님,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시장 간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 용산 재개발 문제도 걸려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좀 그 격차가 더 벌어질까요? 아니면 역전이 될까요? 저는 더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서울시 김학의 총리께서 지적했는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2년 4개월 지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교통난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소통하고 잘 듣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몽준 의원님은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나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여론의 지지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까지 역대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지금 선거 때도 보면 그런데 지금 여론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정몽준 의원이 계속 지금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좁혀간다고요. 올라간다는 결국 좁혀가고 있다는 건데 네. 본선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시장한테는 정몽준 전 대표가 경선에서 올라와서 그 본선에서 그 상대가 되는 거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은 제발 새누리당 경선에서 김황식 전 총리가 되라 이렇게 아마 바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벌 쪽에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토론에 들어가고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서민들이 서민 시장을 원하지 재벌 시장을 원하지 않아요. 이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CEO 출신으로 대통령 해봤지만 나라 경제는 더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CEO 출신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싸움은 더 쉽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또 이명박 대통령이 CEO 출신인데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건 좀 너무 부정적으로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제가 볼 747 때는 한다고 해놔놓고 747 아니 하게 그거는 하나도 그렇게 따지면 없잖아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DJ 네. 그 위로 YS 다 또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요거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박원순 시장, 정몽준 이렇게 만약에 구도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네. 정몽준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재벌 이미지는 많이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사그라진 것 같아요. 이제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판단을 네. 받아보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재벌 서민 그 구도는 이제 너무 많이 식상했어요. 제가 볼 네. 때는 얼마나 서울 시민들이 이제 새로운 걸 바라시는지. 너무 이제 좀 정체된 분위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께서 정몽준 대표를 더 활기차다, 활기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지점이 주요하다면 이기겠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지난 선거에 사실은 대리전을 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 박근혜 후보와 대리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똑같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전임 서울시장을 지냈고. 근데 그래서 그거는 정치인들의 입장이고 박원순 네.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면서 꾸준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대비되면 너무 좋은 선거가 재밌는 선거가 된다. 오히려 해볼 만한 싸움이다. 오히려 김황식 총리보다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정 의원께서 지금 서울의 분위기가 정치된 분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내세울 만한 경쟁력 있는 어떤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그 나라에서 지금 기초연금도 지금 못 주고 뭐 계속 논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서울시가 그걸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무상급식 아시다시피 그런 걸로 해서라도 실천적 의지를 다 보여줬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부에 그 실제로 와 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시행정이라든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제 찾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현재 2년 4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이루어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당선되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남겠다라고 네. 그게 사실은 좀 재미를 보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시민들에게 더 이상 다가가는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내놓지 않으면 박원순 시장한테도 쉬운 선거는 아닐 아니 겁니다. 지난번 네. 철도 노조 있었잖아요. 철도 노조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그 철도가 굉장히 가치 파업에 참여했으면 국가적으로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노동복지과라는 걸 갖다가 미리 만들어서 1년 전에 만들어서 노조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미 해결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